예, 안녕하십니까. 삼노조TV 강명일입니다. 오늘은 그 2026년 그 FBI 풀턴 카운티 압수수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656개의 상자 분량의 선거 자료와 투표 용지, 그리고 이제 선거 임명부, 또 이제 투표 용지의 이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모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020년도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면서 트럼프 진영에서 3년에 걸쳐서 재검표를 하고 모든 이제 검증이 끝나서 그 이제 주 재판소에서는 법원에서 이제 오류가 없다. 이제 재판 선거의 결과를 뒤바꿀 만큼 오류가 없었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이제 더 이상 뭐 이거를 문제 삼지 말라는 식으로 결론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 그 사무총장인가요?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갖고 11,000표 차이가 나니까 11,000표 이상의 이제 부정표를 찾아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전화통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8명,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18명에 대해서 선거 방해, 이제 선거 결과를 뒤엎으려 한 거 아니냐 해서 그런 혐의로 형사 기소가 되었다가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공소를 철회하고 재판이 종료된 사건이거든요. 이제 조지아가.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지아의 풀턴 카운티가 이제 핵심이다. 여기가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춰왔고, 급기야 이제 어제 FBI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1월 28일이죠. 1월 28일 날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분량이 상당하죠. 656개 상자 분량의 선거 자료가 이제 압수됐고, 여기 보면은 조지아 페어번에 이제 위치한 풀턴 카운티 선거 허브, 일렉션 허브에 진입해서 수많은 트럭들이 이거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럼 뭘 갔냐? 그러면 24개 팔레트에 656개 이제 투표용지 박스와 투표용지, 이렇게 투표용지 보면은 이제 선거 임명부와 관련돼 갖고 이제 그 기록을 남기는 태뷸레이터 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이 선거 관리관이 이제 이거 사인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생성된 이미지, 재검표 과정의 이미지, 그리고 모든 스캐닝 작업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까지 모두 가져가서 이거를 분석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시 이제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 클럭 서기가 이제 쉐이 알렉산더였는데, 중립적인 관리자로서 FBI에 협조했다. 그들은 지게차를 동원해 와서 팔레트 꼭대기에 있는 상자까지 모두 확인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잖아요. 영장이 나오는데, 영장은 아무나 내지 않죠. 왜냐하면 판사가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뭐 결정을 하거나 FBI 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보고 이 부분이 진짜 합당하다,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증거를 이제 모아라,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범죄에 어느 정도 소명이 됐을 경우에 그 추가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공익을 위해서. 그랬을 때 영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영장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서치 워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언더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더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더실이라는 거는 영장의 그 혐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제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영장에 공개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증거를 또 인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언더실, 봉인을 한 상태에서 어느 구역에 어디 물품들을 압수수색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압수한 물건을 그러면은 봉인된 채로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제 투표용지라든지 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분석하고 이제 포렌식을 해서 이게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주에 있는 투표용지와 그 이제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대규모로 압수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좀 큰일이죠. 그래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정면으로 충돌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러면은 그 주정부에서 이게 이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거부를 할 수 있느냐? 거부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방법에 의해서 연방 US 코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스페셜 에이전트 휴 레이먼드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에피데빗을 했다는 거죠. 에피데빗이라는 것은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판사 앞에 가서 이 자기 소명자를 갖고 가서 이게 범죄 혐의가 이렇게 있으니 압수수색 영장을 내달라라는 증언이나 진술서를 냈다는 겁니다. 에피데빗이라는 것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소명이 돼서 who has reason to believe that on the property of premises known as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믿을만 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which constitute evidence of the commission of a criminal offense and property which has been used as a means of committing a criminal offense 라고 되어 있어서 형사 범죄의 수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제 property, 재산, 건물, 그리고 이제 criminal offense, 범죄를 이제 위반, 형사 범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이제 증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 워런트를 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법을 위반을 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Violation of Title 52 이게 이제 연방선거법입니다. Title 52 US Code US 코드가 이제 연방법이죠. 연방법 52는 이게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의 섹션 2071-701, 섹션 20511 이 두 가지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20701은 뭐냐면은 투표한 기록들을 202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보관 의무를 위반을 해서 훼손을 하거나 이거를 이제 뭐 인멸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고요. 20511은 이제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뭐 선거를 이제 왜곡한다든지 없는 사람을 이제 있도록 해갖고 이제 부정투표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캐서린 M. 살리나스라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매지스트레이트 저지라고 해서 이제 그 연방 판사가 여기 이제 이거를 인가를 내준 거죠. 그래서 이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이제 이거를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1월 28일 2시 31분에 이제 인가를 해주고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투표 용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압수가 된 적이 없죠. 한 번도. 근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방정부 FBI가 이제 강제로 이거를 압수수색해서 이제 압수를 하도록 허가를 내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판사라는 거죠. FBI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판사가 이거를 내줬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압수 대상 물품은 여기 보시죠. 이제 물리적 증거, 디지털 기록, 이미지 데이터, 유권자 명부 이런 것들을 다 압수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주 검찰에서 이 페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1,000표 차이가 있는데 자기는 도둑 맞았다. 승부를 도둑 맞았기 때문에 11,000표 이상의 이제 그 부정한 투표를 반드시 찾아내라. 이렇게 이제 뭐 사무총장인가요? 뭐 그 이제 주지사의 일을 대신하는 사무처 총장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주 내무부 장관이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부탁을 한 내용을 갖고 이게 선거를 뒤집기 위한 압박을 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2026년부터는 이제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이후부터는 연방정부가 개입을 해서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11월 3일 날 밤에 이제 개표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람 다 내보냈고 10시 한 35분 정도 됐을 때 이제 4명의 이제 투표자들이 남아서 이거를 개표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0시 25분부터 이제 참관인이랑 언론들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큰 아레나에서 이제 개표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다 봉인을 하고 다 나갔는데 4명만 남아서 다시 개표를 시작하더라.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수트케이스 모양의 가방 상자가 나왔고 이거를 참관인 없이 수천 장의 투표용지를 비밀리에 집계했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루디 줄리아니 측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었고, 당시 이제 공식 조사 결과는 이게 가방이 아니라 봉인된 투표함이었고 10시경에 작업 중단이 예상돼서 참관인 앞에서 봉인까지 했으나 갑자기 이제 주정부 조사관이 아유 이게 참관인한테 나가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투표는 이렇게 빨리 일찍 끝내면 안 된다 개표를, 그래서 다시 개표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여기는 4명만 남아서 다시 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참관인들이 나간 상태에서 다시 이제 개표가 되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참관인이 있는 상태에서 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관인 없이 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시간여가량 이렇게 진행이 됐고, 한두 시간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1시쯤에 이제 새벽에 다시 이 사실을 알고 참관인들이 나와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게 이제 그 CCTV로 드러나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조지아 주의 선거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들이 잇따랐었던 것이죠. 그래서 FBI, GBI, 이제 GBI는 이제 그 조지아의 이제 그 수사국이겠죠, 경찰국. 그래서 주 국무장관실이 합동 조사한 결과 이제 선거 종사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는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게 계속해서 이제 그 같은 이 투표 용지를 계속 돌려서 2번, 3번 이제 이거를 집계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의혹이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1초 1초 보면서 그 관련된 걸 집계해 봤는데 부정 투표는 없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그때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 이상 징후라는 것은 뭐냐면 풀턴 카운티의 유권자가 이제 등록이 이렇게 갑자기 20만 명이 증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가된 걸 보면 갑자기 이제 바이든 득표율이 이제 11월 3일 밤부터 이렇게 증가를 하게 돼서 이게 도대체 이 자동 유권자 등록제의 힘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였냐면은 AVR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확산이 된 게 언제 때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미국의 투표율 자체가 55% 정도밖에 안 된대요. 다른 나라는 뭐 70%, 80%까지 이제 소송이, 대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왜 미국만 이렇게 낮냐. 그래서 AVR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주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Automatic Voter Registration이라고 해서 자동 유권자 등록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8살, 16살 되면은 이제 SSN 넘버를 받고 그 사회보험 보장국에 가서 SSN 넘버를 받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등록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유권자 등록을. 그리고 이제 DMV라고 하는 이제 그 차량 등록국에 가서 운전 면허를 따는 순간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주에 중복해서 이제 이게 자동 등록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편으로 투표를 하라. 그래서 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날라오고 또 이제 거기서 투표를 해서 우편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 군데에 DMB에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날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러 군데에 있다 하더라도 한 곳에서만 날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곳에서 날라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어떤 투표를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의 허점을 타서 누군가가 위조된 이제 그 운전면허증을 이용을 해서 우편 투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죠. 그래서 이 누적 투표 수가 갑자기 증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이런 부정 투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 아니죠, 공화당 트럼프 진영의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스 캐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20만 명이나 늘어날 수가 없다. 이게 거의 한 유권자 등록이 2016년 대비 신규 유권자 등록이 4배나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또 바이든을 찍은 걸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건 다 우편 투표함이 개봉되면서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는 이제 검증이 안 됐고, 끝내 이제 그때 2023년까지 그 검증을 했을 때 부정투표는 없었다라고 이제 그때 결론이 났었고요. 그러면 최근에 또 밝혀진 부분들이 이겁니다. 이제 태뷸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태뷸레이터라는 게 이제 보면은 보팅 머신에 누가 몇 명이 이제 투표를 했다는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0명, 150명 단위로 이 선거인을 이제 이거를 이 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로에 맞췄다가 한 이렇게 한 100명이나 이렇게 딱 되면 딱 맞춰갖고 맨 마지막에 선거관리관이 여기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명이 없는 이 태뷸레이터 용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투표한 것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서명을 이제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서명해야 되는데 여기 서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명이 안 됐고, 이게 이제 31만 5천 표에 해당하는데 이게 누락된 것을, 그러면은 이거를 누락된 표는 그러면은 무효표로 할 것이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정부는 이거는 범죄가 아니라 업무 태만, 슬라피한 워크 이기 때문에 업무 태만이고 행정적 실수이지 이거 다 얼굴 이렇게 화상으로 검증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오류일 수 없다라는 게 주정부 입장이었고, 단순한 사무착오였다라는 것인데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거죠. 선거 무결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위법하게 되면 벌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이제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31만 5천 표는 이 서명이 없다는 거를 이제 주정부에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왜 없냐,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여기요, 왜 없을 수가 있냐, 이런 거가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터 GA라는 GA라는 건 이제 조지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제 단순한 사무착오가 아니라 선거 무결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도미니언이 한 40% 정도를 이제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ESNS, 하트 이렇게 3개 투표 시스템 업체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담합을 하거나 기계적 결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갑자기 이제 바이든 표가 늘어났는데 여기와 관련돼 갖고 이제 아까 말한 태뷸레이터라고 하는 투표 집계기에 서명이 없는 것이 이렇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투표용지 실물을 공개하라라고 아까 말한 보터 GA에서 소송을 걸어서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판결이 이제 공개를 하라, 하이 프로파일 이제
고해상도 투표용지 사진을 다 스캔한 이미지를 다 공개하라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럼 투표용지의 이미지들은 계속해서 이제 잘 보관이 됐었는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일부 상실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거한 다음에 지금 압수한 사이에 이 5년 동안의 이 증거물이 그대로 있을지, 혹은 박스가 한 뭐 30개 정도가 비었을 때 이 문제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제대로 되는지 검증을 할지,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FBI가 압수한 다음에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이 증거물을 또 조작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이고, 그리고 법조계의 이제 데릴 코엔 변호사는 FBI 개입 이후는 안전하다. 진짜로 문제는 2020년부터 2026년 사이에 그 상자들에 누가 접근했는가, 이게 이제 혹시라도 투표용지가 빈다든지 조작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선거는 부정선거냐 아니냐는 부분들은 갑자기 수십 개가 사라졌으니까 이걸 오리무중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할 때 지게차까지 갖고 와서 FBI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 털시 게바드라고 하는 D&I 국장까지도 왔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수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드원 님이 이제 며칠 전에 도미니언 임원이 자백하고 회사 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루디 질리안이 할아버지는 부정선거 밝히려다가 소송당해서 전재산 다 털리고 단칸반 생활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타임라인을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 이제 이게 CCTV 논란과 이런 거는 2020년 11월에 있었던 일이고, 주정부 조사와 GBI 조사라는 거는 이제 조지아 뷰로 오브 인베스티게이션이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거죠. 케이스 종결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제 연방 법원이 영장 발부하고 이제 그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집행 반환 마감 시한은 2월 11일까지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지지층과 민주당과 지역 관리들은 첨예하게 달리 있는데, 이거는 검증된 선거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입장이 민주당 측이고,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이게 단순히 이런 뭐 그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이 내용이 너무 이제 문제가 많다.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투표용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AVR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너무 갑자기 이제 이 유권자 등록이 증가했고, 바이든 득표율이 급상승해서 집중적으로 표가 나와서 막판에 이제 이렇게 11,000표 차이로 뒤지게 됐는데, 이제 그 투표용지와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투표용지를 압수하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내준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범죄 의혹을 이제 소명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재판장이 영장을 내줬을까? 그것도 언더실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한 점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조지아 주에 있는 선관위원회 위원들이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제 주정부 관리들, 이제 주 검사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면은 또 이제 그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치적 공격이고, 자기들은 모든 이 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걸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영장에 따르면 그 연방 정부의 이제 권한으로 법원에 이제 허가를 받은 영장을 갖고 이 모든 이제 선거 용지와 이제 투표 이미지 그리고 태뷸레이터라고 하는 투표 집계기 그리고 그 세밀한 부분들까지 이제 포렌식을 해서 이게 이제 중복 계상이 됐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CCTV에 나왔었던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있었던 이 계속해서 이거를 개표를 검표를 해갖고 두 번, 세 번 이제 이걸 중복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어디까지 해 나갈지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두세 번 계상이 됐다면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투표 이미지들을 삭제를 했는지 여부도 이제 보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너무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석에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트윙클님이 2020년 미국 대선 때 바이든은 선거 유세를 거의 안 했고 유튜브에서 연설을 검색하면 하나도 안 나왔다. 팬데믹으로 인해 선거법이 바뀌어서 우편 투표도 시작됐다.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우편 투표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그 오토매틱 보터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AVR을 도입하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이게 여기 있는 것이 다냐 이제 여기 이제 일렉션 허브에 있는 이 창고에 있는 것들이 단지 다른 창고에 있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선거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입증이 된다면 좀 큰일이죠.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투표 용지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은 이제 소송 때문에 민사소송 때문에 이거를 2026년까지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런 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다른 10여 개 주에 대해서는 이제 그 FBI가 이 선거 임명부, 투표 임명부 이거를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공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10여 개 주에서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혹은 이거를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쪽이나 부정선거라고 하는 쪽이나 이제 이게 목숨을 건 생사 여탈을 이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역사의 변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만약에 이제 중대한 주작 증거가 발견된다면 대대적 기소와 정치적 폭풍이 일어나고 중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단순 부실이었다라고 하면 정치적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오늘 방송을 이제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좀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AI에 좀 물어본 건데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사람들을 퇴장시킨 뒤 검표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제 자료를 분석하면서 해당 사건을 포함해서 2020년 풀턴 카운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절차적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현재 법적 조치와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1만 5천 표에 대한 태뷸레이터 테이프에 투표 관리관의 서명이 누락돼 있었다. 그리고 주법에 따르면 이 직계표는 반드시 서명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되는데 이게 명백한 주법 위반임에도 이게
부주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선거와 관련된 일부 직계표와 서류들이 분실되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이게 분실되었다는 것이 이게 뭐 의도적으로 이제 이거를 멸실한 건지 분실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영장이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던 조지아주 국무장관 라펜스버거는 이게 하루 일과 끝에 발생한 사무적 착오일 뿐이다. 투표 결과 자체를 바꿀 정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인 보터 GA는 이 부주의하고 게으른 행위 지독한 문제라고 하면서 선거의 무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FBI 쭉 얘기가 나왔고, 아까 이렇게 있었죠. 이제 그 US 코드 52편 위반은 선거 기록 보존 의무 위반과 선거 부정행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형사수사의 일환으로 영장이 나온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계표 서명 누락, 또 일부 선거 자료들의 멸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 범죄인지 가릴만 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모두를 퇴장시킨 뒤 검표를 했냐 그랬더니, 이 현장 직원들이 당일 업무가 종료된 것을 오해하고 기자들과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공식 참관 미디어가 모두 모여 있었는데, 이때 선거 직원들은 아직 개표되지 않은 투표지들을 공식 보관함에 넣고 봉인까지 하고 테이블 아래에 보관하고 당일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투표 개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에서. 국무장관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 사람이죠. 아까 이 라펜스버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무적 착오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다시 왜 이렇게 일찍 끝내면 안 된다, 이렇게 일찍 업무를 중단하면 안 된다, 개표를 계속해야 한다 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국장이 현장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개표를 개시해라 라고 지시를 했고, 이거는 비밀 가방에서 투표 용지를 꺼낸 게 아니라 이제 봉인된 정식 투표지 보관함인 것은 확인되었다. 그래서 주 조사관은 공식 참가인들이 다시 올 때까지 1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때 투표지들을 검표한 건 사실이다. 근데 사실은 해당 직원들은 자신들은 어떤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관인 없는 1시간 동안의 검표 결과는 유효한가 그랬더니, 1시간 동안의 검표 결과에 대해서 조지아주 선거당국은 공식적으로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CCTV 영상을 프레임별로 수천 시간을 분석을 했고, 조사관들이 부정행위는 없다라고 이제 했고, 스캐닝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캔된 투표지들은 이전에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봉인되어 테이블 아래 놓였던 정식 밀봉 투표지 컨테이너였음이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때 그 참관인 없이 개표했던 표의 유효성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유효한 법적 투표를 무효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FBI나 시민단체들은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절차적 의혹들을 포함해서 형사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이 압수를 한 거죠. 656개 상자를 모두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지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중복 스캔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이미지를 이제 압수했다는 거죠. FBI가 이제 스캐닝 작업에 생성된 모든 이 디지털 이미지를 압수했고, 이 이미지를 서로 대조해서 동일한 투표지가 2회, 3회 반복적으로 카운트 되었는지
전체 카운트된 그거와 그리고 이제 태뷸레이터에 있었던 이제 선거 인명부하고 이게 딱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삭제된 기록을 이제 포렌식으로 복구를 해서 어떤 것들을 삭제를 했는지도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인 명부 포털롤과 교차 검증을 하고 중복 이름을 확인하고 수치적 불일치를 확인해서 이게 비정상적인 투표수 증가가 있는지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FBI는 이제 부정투표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도 없고 더 이상 국민적인 뭐 논쟁거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쟁은 되겠죠. 왜냐하면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뭐 거의 내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도 예,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풀턴 카운티에서 투표 이미지가 이제 일부 삭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풀턴 카운티와 조지아주 당국은 삭제된 투표 이미지와 그로 인한 불일치 의혹에 대해서 절차적 실수는 인정하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운티 측 변호인이 2020년 선거 관련돼서 일부 문서들이 분실되었고 조기 투표의 집계 및 추적 과정이 부적절했고 태뷸레이터에 관리관 서명이 누락된 채 검증에 사용되었다는 걸 인정을 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 이 부분을 이제 압수수색해서 중복 투표지가 있는지 그 의도적으로 삭제한 이미지들이 있는지 수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진짜 선거 범죄가 있는지 여부가 결론이 날 겁니다. 우리나라의 뭐 국내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제 그 미르 시스템스 관련돼 갖고 한번 요약을 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미르 시스템즈가 이게 DR 콩고라고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콩고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갖고 오작동도 많이 했고 이제 막 그 투표용지 창고 불타고 막 그래서 한국에 와서 데모하고 막 그랬었죠. 이라크에서는 이제 오작동률이 높아서 이게 이렇게 잘 오류가 나는 것들을 왜 수출을 했냐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루 시스템스가 했었고 한때는 이제 화웨이 와이파이가 아니냐 해서 의혹이 있다가 아닌 걸로 또 결론이 났었고 예, 필리핀에서는 스마트 매틱 조작 논란이 있었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 매틱이라든지 이건 지금 여기 한 건 도미니언이겠죠. 스마트 매틱 뭐 도미니언 이쪽하고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그 조지아의 이게 처음 이제 미국 역사에서도 처음 있었던 그 투표용지 압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는 게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장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게 빠른 속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진짜 이제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런 어떤 조직적으로 있었는 것인지 지금 뭐 트럼프 진영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이게 조직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지 이런 부분들부터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정리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과는 약간 좀 이렇게 회사도 좀 다르고
미로 시스템스도 그럽니다. 이제 그 DR 콩고나 이라크에 갔던 이 갭 투표기와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이제 시행하고 있는 갭 투표기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제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FBI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